1979년 12월 12일 정병주의 부하인 박희도와 최세창이 전두환의 명령에 따르며 정병주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특전사의 전설로 불리던 정병주는 경북 영주에서 1926년 태어나 안동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49년 당시 6개월 과정이던 육군사관학교를 구기생으로 마친 뒤 1950년 1월 소비로 임관했다. 그가 소비로 임관한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일어나자 정병주는 1년대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기도 했었다. 정병주는 평소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던 인물이었고 의리 있고 호방한 성격이었다. 정병주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수모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1961년 5월 16일이었다.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자 정병주는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시대를 모른다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고 경회로 기둥에 묶여있다 영창에도 다녀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후 정병주는 육사단 참모장을 거쳐 1967년 제1공수 특전단장으로 특전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1974년 육군소장으로 진급하며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한 뒤 1975년 육군특전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정병주는 특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특전사의 체계를 갖추었고 강인한 훈련을 통해 특전사가 강한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이던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등을 자식처럼 아꼈고 그들의 진급 심사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여단장으로의 임명 과정에서도 정병주의 추천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또한 박희도의 경우에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8년 무장공비 침입 사건으로 두 번이나 해임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정병주가 나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용서를 빌어 박희도는 군에서 남을 수 있었다.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이들은 정병주의 지휘 아래 있었던 여단장 드림과 동시에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전두환의 하나회 회원이기도 했었다. 그들은 그렇게 같은 곳에서의 군 생활을 했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살게 된 1979년을 맞이하게 된다. 1979년 대한민국에는 11.6이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환은 계엄사령관이 되었으며 한때나마 정병주의 지휘 아래에서 1공수 여단장으로 근무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1.6 사건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므로 대한민국 권력 지형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고자 12.12를 일으키고 말았고 정병주의 부하들인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는 전두환의 명령에 따르고 말았으며 이때부터 정병주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정병주는 전두환이 만든 자리에 장태환, 김진기 등과 함께 있었고 전두환이 주선한 자리였지만 전두환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가 정승화를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의 계략임을 모른 채 만찬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 8시경 부대로 복귀했다. 부대로 들어온 정병주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1공수 박희도, 3공수 최세창, 5공수 장기호, 9공수 윤흥기의 위치 파악을 지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9공수 윤흥기의 위치만 파악될 뿐 다른 여단장들의 위치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됐던 그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과 수경사 제30경비단에 모여 있었다. 12월 12일 밤 9시경 전두환은 정승화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최규하에게 얻지 못하자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병주의 부하이던 박희도에게 1공수를 출동시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3공수 최세창, 5공수 장기호에게는 부대로 복귀해 병권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두환의 명령에 1공수 박희도는 정병주의 출동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대인 1공수 여단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최세창이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은 최세창에게 전화를 걸어 상관이던 정병주의 체포를 지시했고
최세창은 전두환의 명령에 삼공수 15대대장이던 박종규에게 정병주의 체포를 지시했다. 그리하여 1979년 12월 13일 0시경 정병주는 박종규가 이끄는 병력으로 인해 팔에 총상을 입은 채 보안사로 압송되었고,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정병주는 그렇게 군에서 불명예스럽게 강제 예편 당해야 했었다. 12.12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계획대로 되었고, 그들은 군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정권까지 장악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병주와 부하들의 운명은 뒤바뀌어 버렸다. 12.12에서 공을 세운 박해도는 제5공화국이 출범되자 정병주가 있던 특전사령관에 1981년 임명되었으며 육군 참모차장을 거쳐 1985년에는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또한 최세창은 1984년 육군 참모차장, 1987년 합동참모본부 의장, 1991년에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다. 이들이 그렇게 군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동안 강제 예편당한 정병주는 12.12 이후 은둔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민주화의 요구가 강해지던 1987년 정병주는 장태환 등과 함께 12.12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보았으나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기에 진상규명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10월 밤 8시경 정병주는 명동 성당을 다녀온 뒤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5개월이 지난 1989년 3월 소주병과 일회용 컵 등이 뒹굴고 있는 한 야산에서 정병주는 의문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듯한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장태환 등의 사람들은 정황상 정병주의 마지막이 그럴 리가 없다는 의문을 제기해도 봤지만 당시 경찰의 발표는 변함이 없었다. 대한민국 특전사의 전설로 불리며 특전사의 체계를 갖췄던 정병주, 그는 12.12란 역사의 비극 속에 휘말려 자신이 아끼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야 했으며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군에서 강제 예편 당해야 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 비운의 생을 다하고 말았다.